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또 자동차 관련 투자 포인트가 포착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눈에게서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캐나다 12척짜리 잠수함을 이제 수주를 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독일만이 이제 후보로 남았는데 그쵸. 그러면서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 12척짜리 12척에 대해서 훗날 그 AS, 그다음 우리가부터 MRO라 얘기하는 그 물량까지 다 합치면 전체적인 이제 수주 규모는 60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60조 원이기 때문에 여기 60조 원을 내가 어느 국가에다가 낙찰을 할지를 갖다 염두에 둔 것은 잠수함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가졌느냐, 잠수함에서 AS, MRO를 갖다 원활히 잘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뭐라 말했냐?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잠수함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동차를 유치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를 캐나다 정부가 보겠다. 그래서 독일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폭스바겐, 그다음에 광물, 그다음에 독일이 아닌 노르웨이까지 끌어들여서 이번 수준에 참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동시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대한항공까지 이번 수준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캐나다 넘어가서 캐나다 정부랑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캐나다 유력지 글로벌 메일이 MOU로 캐나다와 한국 정부의 MOU를 갖다 서류를 입수했다라고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정의선 회장이 저희가 지난주에 미리 보도를 좀 드렸던 그대로 이번에 특사단길에 같이 좀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었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글로벌 메일에서 이 한국과 캐나다의 MOU 문서를 직접 입수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좀 협력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공식적으로는 뭐 이런 기조가 계속 알려져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계속 이제 기사가 쏟아지니까 네. 우리는 캐나다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지을 계획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캐나다 정부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메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차가 1980년대 후반에 연방정부와 퀘벡주, 캐나다도 여러 주 정부가 있으니까 퀘벡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립 공장을 갖다가 건설하고 운영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점을 제시하면서 결국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은 적이 있었고 가동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또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러면 캐나다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일자리 창출해서 공장을 지으려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수준입니다. 이래서 현대차도 사실은 캐나다 공장에 관여할 것을 여겨지고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있고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이 글로벌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LG에너솔루션이 이미 그 스트란테스랑 협약을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 잠수함 수준에 동시에 이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캐나다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 없다는 걸 좀 뒤집어서는데 우리는 과거에 투자를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현대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밤사이에 현대차 관련 이슈가 또 한 가지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57만 대를 리콜하겠다 이런 소식을 밝히면서 어제 또 7% 가까이 기분 좋게 오른 현대차 주가가 오늘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던데 지금까지 이 리콜 상황을 봤었을 때 오늘 주가에 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리콜이 중요한데 저희 거는 리콜을 많이 보도해드렸는데 리콜은 그쵸? 현대차 주가 영향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현대차가 사실 품질 면에서는 아직도 좀 수준 이하인 점도 있고 그 점이 감안해서 현대차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주가는 왜 올랐느냐라고 보자면 현대차 주가를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은 결국은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라스에 대해서 현대차 노조가 단 한 대도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아니 시대가 수레바퀴를 갖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또 똑같은 에피소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옛날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증기기관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고 하지만 결국 증기기관선을 다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현대차 노조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도와주신다면 현대차가 결국은 아틀라스를 생산 공장에
배착이었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어저께 7% 올랐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같이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역시나 펀더멘털이 워낙 강하니까 사소한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현대차네요. 이어서 이제 글로브앤메일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좀 거론을 했던데 실제로 관련 내용을 좀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히 좀 실려 있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캐나다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한 소리 들었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 전기차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텔란티스가 현지에서 캐나다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 전기차의 배터리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